1.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 북한은 25일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6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의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류 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 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 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양보 강요. 미, 한연합훈련의 직접적 불만 표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북 실무회담에 앞서 미국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 한연합훈련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협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원하고 있고 실무회담에 앞서 미국이 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스나이더 국장은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추가 발사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발의 한계에 북한이 도달했음을 밝히는 성명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양보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한과 중간 합의를 맺기 위해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이번 미사일 도발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 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 한연합훈련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미 한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때를 맞춰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로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고 양보를 강요하려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연합훈련이 끝나면 추가 미사일 도발은 없을 수 있겠지만 올해 말까지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미국의 위협이 되는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정하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프랭크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발하는 것은 북한의 행동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지속되는 도발이 트럼프 행정부 내 불만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랭크엄 선임연구원은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비핵화 합의 시한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북한과 얼마나 빠르게 진전을 원하는지에 따라 미국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 회의적 북한이 어제 25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지만 중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을 쏜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 표명 없이 미북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북한의 발사 소식을 서울발로 전할 뿐 중국 국내 반응이나 분석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중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맥스 보커스 전 대사는 보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 의해서도 통일이 되길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가 가능한 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영내에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도 똑같이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대학 세계문제센터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꺼리는 것은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 사회가 불안정해져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오펜하이머 교수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어야지만 중국의 행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이 커지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외교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북한의 존재가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세를 뒤흔들고 그것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오랫동안 써온 이런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또 중국 당국은 통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늘 알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용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옹호하려 하기보다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위 의원들,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트럼프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지적도.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초당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와 대화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온 반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의 최종 판단이 있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25일 보어에 북한의 이번 행위는 엄청난 수준으로 걱정스럽다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즉시 엄격한 제재 이행에 나서고 상원이 제재 강화 법안 리드 액트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북한에 속고 있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 지도부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미국은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충분히 보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이 진지한 협상에 복귀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 신고 등 협상에 진지하다는 인상을 주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을 우려하는 모두가 북한의 이번 도발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해서 김정은에게 만남과 협상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으로 그런 움직임이 약해지고 대화에 시간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은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너무 늦기 전에 북한과의 협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며 또 북한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전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 중 한 곳이자 잠재적 대량 살상 무기 확산국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안보리가 추가 제재와 비난을 가하기에 현명한 시기라며 김정은은 국제법 또는 그의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키 의원도 북한의 이번 행위를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매우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되도록 계속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미트 롬니 의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정은은 약속을 지키고 영내 긴장을 완화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샤인 의원은
북한과 관계를 바꿔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전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잔인한 독재자이며 협상은 진전이 없다는 점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처음은 아니라며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노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정으로 알고 결정하며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식이 미국의 전략에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옳은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 효과적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협상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 마이크 라운지 공화당 의원도 북한은 단순히 연출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라운지 의원은 미국은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